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오늘은 지금 우리 온 국민을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민심 읽어봅니다. 빅데이터 전해주시는 전민기 팀장 개인 사정상 오늘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예.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 뭐 조사된 것들이 꽤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리서치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0일 날 처음 발생했죠. 그랬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추적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 응답자 패널인 마스터 샘플을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과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구 경북에서 집단 감염 그리고 이제 신천지 사태가 이제 발생하기 전인 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조사에서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45%였었어요. 예. 이 중에서도 이제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뭐 환자 수가 한 20몇 명 그렇습니다. 그 시절이죠. 예. 그래 좀 소강 상태였었죠. 예. 그런데 이제 2주 후 지난주 2월 28일부터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3월 2일까지 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집단 발병이 한참 돼서 최근까지니까 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91%. 45에서 91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46%에 달해요. 6에서 46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2주 만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2배로 증가했고 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이제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가 혹시 걸릴지 모른다. 예. 이런 조사도 했죠. 그렇습니다. 감염 가능성 그런 예.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건데요.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0일 후 정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조사해 보니까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13%였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소강 국면이었던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에 따르면은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한 8% 정도로. 13에서 8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들 또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이죠. 어제까지의 조사에 따르면은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27%. 이야. 그래서 2주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사실은 나도 걸릴지 모른다에 그렇다가 그렇죠. 거의 10명에 3명. 적지 않죠. 아주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성별 연령별로는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니 대구 경북이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인데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청 또 서울이 다소 높기는 합니다. 예.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도 낮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만 유달리 높다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래요? 되려 네. 수치상으로는 충청 대구 경북이 34%인데 충청이 36, 서울이 35. 그러니까 민감도가 좀 다른 거죠. 네. 예. 언제쯤 끝날 거라고들 보던가요? 이 사태가. 예, 지금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 3월 이번 달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은 3월에 종식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5%에 불과합니다. 5%. 그렇습니다. 4월에 종식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23%, 5월이 29%. 대개 이제 5월까지는 좀 종식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예. 6월까지 갈 것이라는 응답도 16%. 그리고 7월 이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22%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5%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있어요. 항상 우리랑 같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이 응답은 특히나 대구 경북 그다음에 서울에서 높거든요. 대구 경북은 상황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볼 수 있고 서울은 그만큼 또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라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안 끝난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볼 때 많이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몇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예. 좀 살펴보면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안 간다. 이런 응답과 관련되는데요. 예. 극장,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을 자제했다 96%. 96? 그렇습니다. 와. 외식을 줄였다 94%, 허허. 지인과의 모임 회식을 하지 않거나 취소했다 93%, 외출을 자제했다 92%. 전부 90
몇 %네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90%가 넘으면 만장일치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요걸 조금 좀 보면은 사실은 좀 얼마든지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유형이라고 예.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했다 80%. 사실은 대중교통은 뭐 필요하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늘렸다 64%, 음식 주문 배달을 늘렸다 51%, 라면, 햇반과 같은 생필품을 평소보다 많이 구매했다 35%.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방식조차도 바꾼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 나가고 집에서 해결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나 가족이 그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하는 등 그 근무 시간을 조정했다 45%입니다. 예. 그 저희 회사도 지금 재택근무, 유연근무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꽤 많네요. 그게 45%면. 그렇죠.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이런 제도까지도 바꾸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렇듯이 그 시민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그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자연을 비롯한 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뭐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한다, 문제 예. 많다.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답이 2월 11일, 13일까지는 64%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은 상태, 소강 상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치의 의미를 보면 이때 같은 시기에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도 15% 이상 높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그 초기 대응에 대한 그 적정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 입장에서는 다수는 초기 대응은 잘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평가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어제까지의 그 최근 그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답이 42%, 2주 전에 비해서 22% 감소했습니다. 예. 이게 참 우연찮게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하고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이제 같다. 이건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예.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악화 인류에 있죠. 그런데 신속한 검진, 투명한 결과 공개, 그리고 또 뭐 아주 뭐 가용 가능한 여러 의료 시스템을 총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제도와 규정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에서 대처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그 상황에서도 그죠? 또는 또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렇지만 또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그 추세이거든요. 조금씩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대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네. 여기 대응하고 있는 각 기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도는 조사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7개 기관을 제시하고 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예. 7개 기관이 청와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언론. 신뢰도 결과를 확인해 보니 크게 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어요. 예. 보니까 의료 전문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언론이 가장 낮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나오는데요? 예, 의료 전문 기관은 세 기관이었는데요. 세 기관 모두 신뢰한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76%, 국립중앙의료원 74%, 공공보건의료기관 71%였어요. 그 다음이 이제 정부와 청와대인데 보건복지부 58%, 지방자치단체 49%, 청와대 43%. 예. 반면에 언론은 그 신뢰한다는 응답이 28%에 불과합니다. 28%. 그렇습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그 전문성에 기반한 그 대국민 이해 제고 활동 이게 이제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겠고요. 이 점에서 이제 이번 코로나19 같은 그런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보도를 할 때 예. 언론은 좀 전문성을 좀 담보할 필요가 있다 싶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싶습니다. 전문가들, 의료기관들은 잘 대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부 행정부는 제발 그들을 잘 좀 도와라. 예. 그리고 언론은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거네요. 지금 뭐 메르스 때 비교해서 발전이 없는 부분이 언론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하셨죠. 그렇습니다. 먼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는데요.
그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응답이 2주 전에는 46%였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72%,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응답이 25%인데 이 두 응답을 합치면 97%예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자기 이제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물어봤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35%,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9%, 두 개 합치면 84%예요. 예. 그러니까 응답자가 이제 코로나19가 자신의 그 가정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예. 특히나 이제 그 계층별로 보니까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일수록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게 더 높아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규직 근로자의 28%,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또 34%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50%가 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왜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간다. 예. 식당, 회식 이런 거 자제한다. 예. 그게 다 자영업자한테 그렇죠. 직격탄을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빨리 바로 여기 저소득층, 저학력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예. 이쪽으로 정부 재정이 빨리 투입돼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이었어요.